안녕하십니까. 다시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지금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이 제주 4.3 사건, 제주 4.3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부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자, 벌금을 취하자, 또 상당히 징벌을 가하자는 징벌법을 만들려는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부 보고서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가를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149번입니다. 자, 제주 4.3 사건 정부 보고서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 답변은 앞에 설명한 것 중복됩니다만은 종합적인 검토에서 정부 보고서의 잘못된 면을 총 17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긴데요. 17가지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부 7개 반 정도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잘못된 것, 4.3의 성격을 누락한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정부 보고서 서문에 성격을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정부 보고서는 4.3이 남로당의 폭동 반란이라는 성격 규정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준엄한 역사적 비판이나 책임 추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군경 등 정부 당국이 잘못한 부분을 과장하여 기록하였던 겁니다. 성격은 후대에 맡긴다 해가지고 싹 빠져버렸어요.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폭동이냐 반란이냐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이 어떠니 정부 당국이 잘못한 부분을 부풀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압의 불가피성은 축소하고 진압의 피해는 굉장히 가장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압의 불가피성은 축소하고 진압의 피해를 과장했습니다. 정부 보고서에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진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이 전무합니다. 정부 보고서의 논조대로라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남로당의 폭동 반란을 당시 군경은 구경만 했어야 옳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가 취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토벌대의 희생은 생략되고 진압으로 인한 피해는 과장하여 군대와 경찰은 민중항쟁에 역행한 반역자가 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준 박사는 개인의 인권 존중주의만이 아니라 국가의 공공질서 유지라는 이중적 기조 속에서 균형 있게 해석되어야 하며, 남조선 노동당과 인민유격대의 폭동에 대한 질서 유지 차원의 군경 토벌대 진압작전을 부정시할 때는 이 보고서의 가치는 크게 손상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권 존중 차원만 강조를 하고 질서 유지 차원에서 언급이 대단히 부족하다,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달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크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김달삼에 대한 반란 주동자, 김달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크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부 보고서에서 4.3의 주동자인 김달삼에 대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는 4.3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와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 보고서에서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48년 8월 해주대회 참석,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 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술하여 4.3 주동자의 만행을 준엄하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달삼의 월북이 곧 제주 4.3 사건 발발 때의 기본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3의 기본 성격이란 결론 부분에 언급했던 무장 동기를 말합니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라면 엄청난 폭동 반란을 주동한 김달삼,
피로 얼룩진 지하선거 투표지를 가지고 월북하여 북한 정권 수립 앞에 앞장선 김달삼, 대한민국 전복을 위하여 난파되어 발치단 활동을 한 김달삼, 4.3 사건을 저질러 놓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간 김달삼을 엄하게 꾸짖으며 역사적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또한 김달삼의 월북이 갖는 의미를 그의 행적과 그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서 4.3의 성격을 규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폭동이나 반란이나 하지 않고 봉기라고 그것도 중복 언급한 점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점이에요. 정부 보고서의 서문에서는 4.3의 성격 규정을 후대 사과의 몫으로 떠넘겨놓고 결론 부분에 가서는 이런 말 합니다. 제주 4.3 사건은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 단정 반대를 기초로 무장대가 무장 봉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로당이 주장한 대로 4.3을 폭동 반란이 아닌 봉기인 것처럼 마치 봉기인 것처럼 기술한 것입니다. 남로당에 의해 사전 군대 조직화되고 훈련된 유격대가 명령에 따라 당원과 동조자들을 동원해서 폭력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려는 폭동 반란을 일으켰고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정당 방위의 한계를 한참 넘은 습격, 살인, 방화와 테러, 납치, 약탈, 협박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행위를 봉기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점. 단선 단정 반대 기치론도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 보고서에는 무장대는 단선 단정 반대, 통일정부 수립 촉구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고만 기술하고 그 슬로건에 대한 비판이나 허구 생각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2년 반이나 먼저 사실상의 단정을 수립하고 토지개혁 등을 실시했기 때문에 단선 단정 반대는 허구였습니다. 또 당시에는 미소의 대립이 첨예했던 시대 상황에서 남한의 단선 단정은 불가피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유격대가 지향하는 통일정부의 성격을 생략했습니다. 바로 쓰자면 남로당은 공산통일정부 수립 촉구라고 써야지 진실이고 정직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점. 김영렬과 김달삼 회담을 날조 왜곡했습니다. 김영렬 중령은 무장대 측과의 4.28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사태 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평화협상은 우익 청년단체에 의한 오라리 방화 사건 등으로 깨졌다라고 단정했습니다. 김달삼과의 귀순공고 회담일은 분명 4월 30일이기 때문에 4.28 평화협상이란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정부 보고서에 수록된 회담 날짜 4월 28일은 휴전 4일째 되는 5월 1일은 메이데이라는 유고문을 역산하여 4.3은 말한다와 정부 보고서에서 집필진이 정한 날입니다. 미군이 공중 촬영한 무성영화를 오라리 방화 사건이 무장대 측에 의해 저질러진 것처럼 편집해 놓았다. 따라서 이 영화는 강경 진압의 명분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는데 확실한 근거 제시도 없이 이런 식의 자의적 해석을 정부 보고서에 서술한 것은 외교 문제가 될 만한 큰 잘못입니다. 왜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엉뚱하게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는지 의도가 의문시 됩니다. 정부 보고서는 왜 4월 28일로 예정된 평화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대대적인 작전을 펼쳤는지 의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적과 협상하기 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 조치이며 이미 미군정은
강력한 진압 방침을 수립하고 실행 단계였는데 수준 이하의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2003년 2월 7일 정부 보고서 작성 기획단 제10차 회의록에 의하면 하재평은 김영렬 유고 내용에 대해서는 허와 실에 대한 진위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지적했으나 양조훈 수석 전문위원은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은 철저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은 필자가 김영렬 기고문과 유고문을 검증한 결과 완전한 거짓말임이 확인되었습니다.